네, 이번에 실습할 거는요. 이런 HTML과 이제 CSS 코드를 이용해서 이 로그인 페이지 화면과 이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있고 글자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창이 있고 로그인하기 버튼 이렇게까지 있는 건데요. 예쁘게 뭐 만들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일단 HTML에 이어서 CSS를 어떻게 쓰는 건가에 대한 어떤 처음 이제 실습 차원에서 이 로그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보면서 만들 거라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작게 해서 이미지를 여기 놔둘 거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여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존에 뭔가 코드가 쭉 짜여진 상태로 열리는 분들은 이렇게 파일에서 뉴 윈도우 해서 여시면 됩니다. 이렇게 뉴 윈도우 하면 이렇게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 로그인 페이지를 이제 저장할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는 항상 D 드라이브 그리고 제가 정해 놓은 폴더 웹스터디에 여기다가 EX0 이번에 2번이라 하겠습니다. 저번에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눌러서 오픈 폴더 해가지고 EX02로 가서 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광고는 끄고요. EX02가 열렸죠.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여기 new 파일 해가지고 로그인 페이지니까 login.html이라 할까요? login.html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코드랑 실행 결과랑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진하고 이런 걸 참고를 한 번에 한 화면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해야 될 거는 여기 ex02 폴더 가면은 로그인이 생겼죠. HTML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아직 실행된 게 없어서 하얗게 나오는데요. 얘를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이걸 반절하고 이렇게 반절한 다음에 이쪽을 좀 당기겠습니다. 당기고 자 이렇게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느낌표에서 필요한 HTML 코드들을 자동 완성되게 하고요. 여기 타이틀은 로그인 페이지 뭐 이렇게 할까요? 페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제가 여기에 맞춰서 만드는 그런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구역을 한번 좀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로그인 페이지 글자가 있죠. 이걸 보통 이런 이제 구역을 좀 감싸야 되는데요. 이쪽 구역이 있고 여기 구역이 있고 뭐 이렇게 구역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 영역 나누는 거는 내가 영역을 하나로 볼 것인가, 두 개로 볼 것인가, 뭐 세 개로 나눌 것인가, 뭐 다섯 개로 나눌 것인가는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이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전체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를 div 영역을 하나 묻겠다. 여기를 따로 묻겠다. 여기를 따로 묻겠다. 따로 묻고 되고 여기를 같이 묻겠다. 여기를 같이 묻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되고요.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div 하고요. 엔터 치고 전체를 감싸는 div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전체 이 전체를 감싸는 div.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위에 div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는 div가 아니고 각각의 그냥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div 하나, 밑에는 각각 뭐 여기 input 태그겠죠. 입력받는 거 각각 요소들 이렇게로 이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iv 해서 얘는 이제 여기 로그인 페이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여기 사진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 밖에 있는 div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여기를 h1 해서 큰 제목으로 할게요. 로그인 페이지. 그래서 저장하고 한 번씩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에 이 영역이라는 게 div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입혀볼게요. 색깔을 입히면은 이제 영역이 좀 눈에 잘 보이거든요. 이 색깔은 입혔다가 나중에 다 지우겠습니다. 그 CSS에서 원래 색깔 입혀야 되는데 HTML에서 바로 색깔을 입히는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같이 따라 했다가 색깔을 넣은 건 나중에 없애겠습니다. 자,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고 여기다 색깔을 주면 됩니다.
저는 옐로우를 줄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노란색 영역에 이제 제가 글자를 적었잖아요. 여기가 노란색 영역이 div 여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 div는 여기 글자를 먼저 좀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는 이제 한 작은 제목으로 h5 정도로 해볼게요. id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저장. 이렇게 글자가 하나 더 생겼죠. 작은 글자 h5 사이즈로. 그 다음에 id 뭐 패스워드 여기 넣는 란이 있는데 얘는 여기 글자 넣은 영역 여기죠. 마우스로 가리키 여기 아래에 태그를 이제 작성을 하겠습니다. p 태그로 써서요. p 태그로 id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p 태그로 패스워드 땡땡 적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이렇게 생기죠. 자, 이 노란색 영역은 이 div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 감산 여기 div 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요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안에 있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도 불러요. 얘네들이 이제 child 자식이라는 거죠. children. 그 부모는 누구냐? 얘입니다. 감싸고 있는 애가 부모, 그 안에 있는 애가 자식. 또 얘가 또 부모가 됩니다. 왜냐? 여기가 자식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자식과 부모 관계가 됩니다. 뭐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입력창은 이 피태그 안에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옆에다가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장해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피태그는 뭐 블락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 돼 있는데 뭐 블락 성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HTML에서 블럭이 이제 벽돌 같은 거를 벽돌이란 단어도 이제 블럭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벽돌 블럭. 블럭이 이제 벽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돌 위로 이렇게 쌓는 성질이 있잖아요. 벽돌은요. 위로 쌓을 수 있잖아요. 블락 성질이 있다면 아 얘는 벽돌처럼 위로 쌓이는구나. 위아래로. 그래서 p 태그는 블럭 성질을 써서 쌓이는 성질인데 요 옆에다가 인풋 태그를 넣었더니 밑으로 쌓였죠. 이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옆으로 쌓이는 성질은 뭐냐 해서 뭐 inline이라는 게 있는데 inline은 이제 인풋 태그가 inline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블락 inline에서 공부한 차원에서 여기다 해보면은 자 저장하고 해볼게요. 자 인풋은 두 개 썼는데 이렇게 옆으로 쌓이죠. 예, 얘는 그러면 inline 성질이 있다 불러 이렇게 inline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p 태그 같은 거는 또 div도 그러고 h1, h5도 다 블락 성질이 있다고 불러요. 블락이 이제 위로 쌓이는 성질이 있다는 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id 옆에다가 인풋 글자를 넣고 싶은데 저 인풋 창을 그럼 이제 p 태그 안에다 넣으면 됩니다. 인풋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한 칸 띄우고 인풋 이렇게 태그로 인식을 이제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인풋 됐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인식을 못하네요. 저장하고 새로 고치. 그러면 옆에다 생기죠. 얘도 인풋 패스워드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죠. 밑에 여기 로그인 버튼은 밑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 버튼이라고 적었네요. 버튼 하고 글자는 뭐죠? 로그인 하기 저장 새로 고침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여기 다른 점이 뭐 글자 색깔하고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는 게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CSS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뼈대는 만들어졌어요. 뼈대는 만들어졌고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는 이제 노란색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저장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CSS로 꾸며야 되는데 이제 CSS로 꾸미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CSS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쪽에다가 이쪽에 new 파일 해서 CSS라고 하겠습니다. 스타일.cs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HTML하고 style.css 이렇게 두 개 코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데 이렇게 코딩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화면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style.css를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벽에다가 딱 갖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색깔이 생기죠. 이때 딱 놓으면 코드를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HTML하고 CSS를. 자, 여기는 좀 줄이고요. 여기를요. HTML이 좀 기니까 코드가 이렇게 분배를 하겠습니다. 자, CSS에서 이제 어떤 거를 지칭을 한 HTML에서 얘를 뭐로 바꿔라 이렇게 지칭을 해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면 H1을 글자 색깔 컬러를 뭐 레드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이러고 지금 해보면은 이건 안 돼 있네. 왜냐면 이게 안에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HTML이 얘를 못 찾고 있어요. style.css.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경로를 적어줘야 돼요. 여기 헤드 태그에 이제 그런 어떤 경로나 눈에 안 보이는 걸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단축키가 있어요. 링크라고 적어보세요. 링크 콜론 css 하고 엔터 치면은 이런 명령을 적어서 style.css라는 파일을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두 개가 연동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파일 이름이 style.css죠. 여기도 style.css 똑같죠. 여기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 부분이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명령어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요. 다시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면 여기가 사라지죠. 그러고 치면은 H1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다시 지울게요. 이걸 빨간색으로 할 건 아니라서. 자, 다시 여기 좀 늘리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글자체가 저희는 기본 글자체인데 여기는 글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글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폰트 패밀리라고 해서 있어요. 폰트 뭐 패밀리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본 글자체도 좋지만 우리가 뭔가 보통 문서 작성할 때 파워포인트나 워드 글자체 모양을 눈으로 보고 이거 괜찮다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산스크리트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고딕체다 이걸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실행해봐야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고를 수 있는 구글 폰트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사이트 하나 열고요. 여기다가 구글 폰트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구글 폰트 브라우저 폰트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HTML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요. 자, 여기 랭귀지가 있죠. 언어는 저희가 한국말이 좋겠죠. 우리가 한국말 쓸 거니까요. 여기서 Korean 한국말이 쭉 나면서 이것 중에 내가 하고 싶은 폰트를 눈으로 보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뭘로 할까요? 여러분은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서치해서 카테고리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약간 이렇게 좀 필기체인 걸로 해서 좀 눈에 띄는 걸로 해볼까요? 연성체? 이 연성체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여기서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저희는 하지 않고 여기에 Select this 스타일을 눌러줍니다. Select this 스타일. 이 스타일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여기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이렇게 셀로 긁으셔서 Ctrl C 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서 어디다 갖다 붙이냐? HTML에 헤드 태그 안에다 붙입니다. 저희는 이 링크의 이쪽에 지금 어디다 붙였냐면요. 다시 Ctrl Z 돌아오면 여기 style.css 방금 바로 밑에다가 Ctrl V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글 폰트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저장하고요. 가능하면 여기 줄 좀 맞춰줄게요. 저장하고 저장했는데 여기 또 1이 뜨면은 어디선가 다른 데서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땐 귀찮을 때는 그냥 Save All 하면 됩니다. 다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 폰트 페이지를 끄지 마시고 다시 열어서 사용하려면 CSS다가 이걸 적용해 줘야 됩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요. Ctrl C. 자, 여기 CSS 파일에다가 모든 곳에다가 이 폰트를 적용하겠다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별 갈로 이거 닫고 하고 방금 복사한 걸 붙여넣습니다. 그러면은 연성체가 될 겁니다. 저장하고요. 자,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바뀌었죠? 이게 뭐 연성체라는 건데, 자, 이렇게
전체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이미지를 넣겠다, 여기를 하얀색 글씨로 하겠다고 하려니 이 CSS가 HTML을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를 가리키고. 근데 div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P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러면은 div를 하나를 가리키고, 그러면은 이 div는 변화를 주고 싶지 않고 이 div는 변화를 주고 싶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같은 태그더라도 같은 div나 같은 P라도 그 이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이름을 정하는 방법 중에 id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클래스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id는 유일하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클래스는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공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차차 실습을 하면서 익혀가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 해서 전체를 감싼다라는 의미에서 이 div는 전체를 감싸니까 wrap이라고 하십니다. 감싸기, wrap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제목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제목.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엔터 치고 여기 이름은 타이틀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로그인 타이틀. 로그인 타이틀 제목이다. 그 다음에 버튼 부분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버튼에도 뭔가 지칭을 하면서 바꿔야 돼서 버튼에다가 클래스 my 버튼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변화는 없어요. 이제 id 패스 클래스 이름만 준 거라서요. 그 다음에 여기 CSS로 와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의미하는 웹을 바꿔볼 건데, 클래스 이름을 지칭하는 방법은 점을 찍고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웹 부분을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겠느냐? 일단은 색깔을 좀 칠해 볼게요. 그린.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그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제 실행해 보면은 이제 오른쪽 같이 이제 색깔이 그린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좀 줄여 볼게요. 여기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가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로를 대략 픽셀 단위로 할 건데, 요거는 일단 한번 저를 따라와 주세요. 가로 위스를 300픽셀로 하겠다. 컨트롤 S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웹의 가로 길이가 300픽셀로 됩니다. 이건 이제 대략 제가 잡은 거고요. 절대적인 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값도 좀 정해 보겠습니다. 하이트 200픽셀 하고 저장하고 실행하면은 높이 값이 200으로 이제 설정이 되고요. 뭐 이거를 뭐 300으로 해도 되고 400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랩으로 이제 감싸져 있는 부분에 높이는 잠깐만요. 높이는 다 여기서 주지 말고 길이가 여기 좀 길잖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높이는 여기 위에 부분을 의미하는 여기 로그인 타이틀 부분, 이게 로그인 타이틀 부분인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길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랩은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여백하고 오른쪽 여백이 이렇게 동일한 여백을 가지는 딱 가운데 정렬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는 코딩 방법은 HTML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드 수가 좀 적고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 여백을 전체 화면 대비 공통으로 주면은 이게 딱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백을 의미하는 margin을 줬고요. margin이 이제 여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백을 좌우 공통으로 줘라. 이렇게 하면은 오토가 이제 공통으로 동일하게 알아서 맞춰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랩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긴 타이틀 부분, 타이틀이라면 요 타이틀 글자가 적혀 있는 요 부분이죠. 요렇게 요 부분이요. 여기 부분이요. 로긴 타이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클래스에는 항상 점을 찍고요. 클래스 이름을 적기 전에 로긴 타이틀이라 적고 괄호 요거 닫고, 자 여기에는 뭔가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할까요? 옐로우로 하고 저장하고, 이제 여기가 로긴 타이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색깔로 칠한 이유는 이제 구별을 위해서 칠한 것이 나중에는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길이는 똑같이 300으로 해주고요. 왜냐하면은 전체를 감싸고 있는 랩이 가로가 300이니까요. 랩을 300 픽셀. 이 초록색은 노란색 밑에도 있습니다. 전체니까 노란색은 초록색 위에 있는 겁니다. 초록색이 이렇게 돼 있고 노란색 그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로 길이가 조금 길죠. 이렇게 사진이 들어간 거 보니까 여기 세로 길이를 좀 높이겠습니다. 하이트 높이를 200 픽셀로 이렇게 길어졌고요. 이거는 뭐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변적일 것 같습니다. 이따가 사진을 넣어 볼 건데요. 그다음에 글자 색깔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그래서 글자 색깔은 컬러입니다. 컬러를 하얀색 화이트로 해달라. 저장하고 실행. 화이트가 들어갔는데 노란색에 흰색을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따 이미지 넣으면 보일 건데 일단은 지금은 좀 잘 보이게 블랙으로 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요. 이미지를 얹고 화이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가운데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정렬 얼라인 해라. 어디로? 센터로.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하고요. 그 이미지의 경로를 적습니다. URL. 이 괄호 안에다가 경로를 적어야 됩니다. 경로는 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의 경로여도 되고 인터넷의 이미지의 경로여도 되는데 저희는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의 경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글을 하나 여셔가지고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우리가 따라하는 거에 일단 예제처럼 뭔가 문을 나타내는 그림을 해볼게요. 게이트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이미지 검색을 들어가겠습니다. 문 관련된 그림이 나오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인도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를 다운받을 필요 없이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겠습니다. 주소 복사를 하고요. 이거는 다시 치워놓고, 자 여기 링크에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다운표 하나를 해줘야 돼요. 다운표는요 두 개짜리를 해도 되고요. 하나짜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붙여 넣겠습니다. 여기에 다운표 안에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이미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파랗게만 나와요. 자 이거 왜 그런 거 하니, 이미지가 너무 커서 여기 파란색 부분만 나온 거예요. 저희가 잡은 거는 가로 300, 세로 200을 잡았는데 300에 200에 또 좀 더 있죠. 그 안에는 이제 사진의 하늘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그 우리가 정해놓은 가로 세로 길이 안에 들어오게끔 명령어를 또 쳐줘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좀 할게요. 그 명령어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일단은 백그라운드의 사이즈를 커버로 하면은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덮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 안에 뭔가 덮어질 수 있게 사이즈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다 들어오진 않죠. 지금 원래 사진 원본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밑에 사람들도 있는 이미지거든요, 이게요. 그러니 조금 더 축소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가운데 센터로 정렬해라.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약간 가운데 정렬이 되긴 됐는데 그래도 사람들 모습은 보이질 않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저거를
검색을 일단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개발자들도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해보려고 할 때 명령어가 안 떠오르면 다 검색을 합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찾으려는 게 HTML이고 분야가 여기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밑에 마침 꽉 차게가 있네요. 뭐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면 상단에 뭐 있는데 상단에 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 크기 조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마침 또 나오네요. 자, 예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00픽셀, 100픽셀로 해라. 뭐 50%, 50%로 해라. 커버로 해라. 컨테인으로 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왠지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100픽셀, 100픽셀. 왜냐? 우리 게 가로 300, 픽셀, 높이 200픽셀이잖아요. 여기 보면 300에 200. 그럼 이 사이즈도 300에 200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사이즈를 아까 명령 한번 다시 볼게요. 100픽셀, 100픽셀 이렇게 적네요. 그럼 여기다가 사이즈를 커버를 하지 말고 가로 300픽셀에 높이 200픽셀 이렇게 해볼까요? 새로 고침하면 딱 들어왔네요. 딱 들어왔는데 여기 약간 사진이 찌부된 느낌 나죠? 왜냐면은 원래 기본 사진이 좀 세로가 긴 원래 사진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전체를 막 작은 공간에다 큰 사진을 마구 구겨 넣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찌그러진 것 같은데 그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커버로. 굳이 사람까지 나올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문 느낌만 나면 되니까 저는 커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을 다시 여기 화이트로 바꿀게요. 원래대로.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로그인 페이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 주세요.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상단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위쪽 여백이 있잖아요. 여기 위쪽 여백이 없죠. 위쪽 여백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쪽 여백은 뭐 패딩이라는 게 있어요. 패딩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박스 안에서 이런 안쪽 여백이 있죠. 여기 이 글자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안쪽 여백, 이 박스 안쪽 여백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이 박스의 바깥 여백을 마진이라고 불러요. 네. 정확하게는 박스라기보다는 어떤 그 경계가 있거든요. 경계. 여기가 경계잖아요. 바깥과 안쪽의 경계. 이 경계를 기준으로 나누면 때 안쪽을 패딩, 바깥쪽을 이제 마진이라 하는데 이 경계를 볼더리라 불러요. 뭐 볼더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패딩 중에서 안쪽 여백 중에서 위쪽 탑을 좀 주겠다. 어느 정도 한 20픽셀 줄까요? 하면은 새로 오시면 위에 이렇게 20픽셀 정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리고 이 정도로 하면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여기 위아래가요. 그다음에 버튼 쪽으로 좀 가볼까요? 버튼 쪽으로. 버튼은 클래스 이름을 한번 보니까 my 버튼이라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mybtn으로 하고 저기를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정의라고 빨간색 글자로 이렇게 좀 적어야 되죠.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운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기 버튼도 이 안에 있잖아요. 초록색 네모 안에 있는 이 버튼이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마진 오토를 줘서 가운데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진 오토 해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버튼은 이제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운데 정렬이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버튼은 옆으로 쌓이는 인라인 성질이 있는 거고 이 글자를 적고 있는 이 H1, H5는 위로 쌓이는 그 블락 성질이 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블락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H1, H5는 말진 오토가 먹고요. 이 말진 오토는 이제 블락 성질에만 먹습니다. 얘는 버튼은 옆으로 쌓이는 거예요. 옆으로 쌓인다는 게 이제 또 버튼을 만들면 옆으로 이렇게 자꾸 명령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명령어 실행을 하면. 그게 인라인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말진 오토는 인라인에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인라인 성질의 버튼을 저기 블락 성질로 바꾼 다음에 말진 오토를 적용해야지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락이라고 버튼을 강제로 블락 성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나 되어 있으니까 red로 하고요. 빨갛게 됐죠. 그리고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야겠죠. 컬러가 아니라 폰트 사이즈를 한 15픽셀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글자가 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17. 그 다음에 글자 진하게 하는 거는 폰트 웨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트가 무게 이런 뜻이잖아요. 글자에 또 무게감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볼드는 진하게라는 뜻입니다. 저장하면은 진하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글자가 좀 이렇게 여백이 있네요. 왼쪽, 오른쪽에. 이게 아마 이게 길이가 좀 긴 것 같아요. 여기는 길이가 짧고, 좀 가로길을 길게 해주겠습니다. width를 한 100픽셀이라고 한번 대충 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이걸 좀 더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요. 그건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로그인 페이지를 HTML과 CSS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예쁜 건 아니지만요. 이번 동영상에서의 목적은 CSS를 HTML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쭉 해봤습니다. 하나 빠뜨린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요. 이게 볼더 레이디어스인데 볼더 레이디어스 한번 주겠습니다. 이쪽에 로긴 타이틀 부분이죠. 로긴 타이틀 부분에 볼더 레이디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한 10픽셀 정도 줄까요? 그러면은 막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그 원의 크기가 커져요. 여기 동그랗게 됐죠. 여기 원처럼 숫자가 커질수록 이게 많이 동그래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 예.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또 제 블로그 보시면서 다음 진도 넘어가면서 따라해 주시고 또 영상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